자, 이 DIC의 주가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게 되면서 많은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제는 정말 DIC가 끝난 것이냐라는 걱정 섞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끌어올렸던 구간, 돈을 태웠던 구간 이후에 로봇 테마에 대한 전반적인 사이클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력들이 어디까지 주가를 빼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재진입을 고려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하단 구간에서 DIC를 접근하신 분과 그리고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의 주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 구간을 보시게 되면 요 날입니다. 1월 초부터 해서 장대 음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DIC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매도세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5일과 6일에 이 음봉을 통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시키고 난 이후에 2월 13일 날 또 다른 공시를 띄우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의 변동이 있었다라는 공시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공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DIC의 매도를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순이익에 대한 감소가 나왔다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게 DIC의 매출이 안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공시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회사가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본업은 오히려 좋아졌고요.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금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숫자가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효과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1차 투매를 일으킨 후에 다시 한번 실적 공시를 통해서 추가적인 손절 물량들을 받아내는 구조로 지속적인 차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봤을 때 1월 달에 계속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순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확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순매도에서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차 고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나서 이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외국인이 계속해서 하락 시에 받고 있다라고 주주님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 여의도 주식왕 소통방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자, 구글 폼으로 올려놨는데 이 방에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DIC 주주님들과 같이 계속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소통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통방과 텔레그램을 입장하시는 데는 작성하시는데 5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을 해주시면서 우리 주주님들의 평단가를 한 번씩 적어주시게 되면 지금 평단가에 맞춰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15,150원 구간에서 고점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 고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하락 추세 채널을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채널에 닿았을 때는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만들어내고, 자, 오늘 그 채널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탈피해서 올라와주는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어제 윗꼬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살짝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단봉으로 마무리를 지어줬는데,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상장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고점 라인 구간대에서 매물을 맞았던 구간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이었던 구간대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게 되면서, 자,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음봉으로 여기서 맞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아랫꼬리를 통해서 이 라인을 터치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어디부터 세력들이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DIC가 상승을 시작한 것은 보시면 2020년 이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때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세 초입 구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 저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세력의 컨트롤이 지속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거래량을 다시 한번 터뜨리게 되면서
이 박스라인 구간으로 작용했던 구간들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 라인까지의 물량들을 전부 다 흡수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이 위에 있던 매물 구간대가 어디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바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간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서 끌어올려주고 다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부 물량들을 뺐다라는 거예요. 빼고 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자, 상승 시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량을 털 때는 이것의 3분의 2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물량만 털릴 때 나오는 요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구간은 결과적으로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면서 이 손절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누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월봉에서 찍었던 구간대를 확인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요 라인이거든요. 9,600원 라인인데 정확하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봉을 통해서 물량들을 잡아내주고 나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주가가 강력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이 시발점으로 주주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적이 단순하게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시 자체가 단기간에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전혀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쁘다고 판단해서 매도하는 물량들을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받아내는 움직임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2월 13일 날 나왔던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의 변동이 있었다. 요것 때문에 많이 지금 DIC에 대해서 실망하신 우리 주주님들도 많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오늘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시가 겉으로 보면 안 좋아 보이지만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뜯어보게 되면 회사가 나빠졌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오늘 구독자님들께서 요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도 DIC가 어디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홀딩으로 들고 갈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소통방에서 매일매일 새 종목을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2월 24일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 8시 10분 그리고 8시 18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8시 22분에 세 종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자, 첫 번째 종목 대원전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비츠로시스, 그리고 세 번째는 젠큐릭스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테마가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 그날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장 시작하기 전에 움직임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편안하게 시장가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제가 DIC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평단가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흐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100% 무료 급등주를 통해서 당일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골라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100% 무료로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여의도 주식왕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조건 없이 전부 다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받아가셔서 전부 다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어떠한 종목들을 100%가 잡아드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들었던 종목 중에 대원전선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만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뚫고 올라오는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당일날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잡아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전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는 바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전 중에 추세가 좋았더라도 오후 중에 꺾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전 중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19% 정도 수익을 냈고요.
자, 그리고 비츠로시스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추세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이 고점 구간을 다시 뚫어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게 상한가까지 진행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게 되면 보통 5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상한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종목도 놓치지 마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젠큐리스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흐름을 만들어주고 나서 N자 파동으로 흐름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벌써 2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최소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만 지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같이 잡아나가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요. 소통방은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 올려놨습니다. 여의도 주식왕님이 고정했다라고 나오죠. 소통방과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나와 있고 작성하시는 데는 5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매일매일 새 종목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엄선을 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받아가셔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DIC의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매출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전년 대비 5%가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 뜻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물량 자체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적어도 우리가 매출액을 봤을 때 적어도 지금 장사가 안 된다거나 수요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본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2024년의 영업이익이 218억 정도를 찍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25년에는 258억 정도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18%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가 관리가 굉장히 좋아졌고 수익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운영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 회사의 체력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에서 2024년에 165억에서 2025년 수익이익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63억으로. 숫자만 보면 반토막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60% 이상 감소이기 때문에 굉장한 악재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소는요, 주주님들, 사업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순이익이 감소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공시 5번에 보시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자, 매출액과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청구로 인한 일시적인 법인세 비용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회사가 과거에 낸 세금이 많았다라고 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 결과 110억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주주님들 일회성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순이익이 높았던 이유는 장사가 특별하게 잘 돼서가 아니라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에는 이러한 환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세금을 덜 냈지만 이번에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비정상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커 보였던 것이고요. 자, 올해에는 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것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커 보이던 이익이 정상화가 돼서 우리가 마치 재무구조가 안 좋아진 것처럼 해석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재무 상태는 결과적으로 괜찮은가? 자,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자산도 늘어났고 자본도 늘어났고 자본 잠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채가 크게 튄 것도 아니고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는 신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위험 시그널이 지금 DIC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독자님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회사가 위험해졌다라고 해석할 만한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공시를 시장에서 도대체 세력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시 제목하고 숫자만 보시게 되면 순이익 60% 감소라는 것에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신호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가장 중요한 거 세력의 이탈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올라줘야 됩니다. 앞전에 나왔었던 이러한 거래량만큼 뒤쪽에서도 터져주면서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렸다라고 하면 이것은 세력의 이탈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줄이게 되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켰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하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진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경우에는 제가 소통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이 숫자 자체가 착시로 인해서 안 좋아 보이는 공시다. 결과적으로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페이크가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은 보너스를 받은 해였고 올해는 평소대로 일을 해서 정상화가 된 실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된 것이 아니라 작년이 유난히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시는 회사 실적이 깎인 공시가 아니라 작년 세금 효과가 사라진 공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업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DIC는 지금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쪽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DIC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사에서 뭘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동화된 부품과 로봇용 감속기 기술 확보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 주가를 한번 상승시키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량들을 털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로봇주에 대한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조정 마지막 끝자락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끝자락에서 횡보를 만들면서 남은 물량마저 완전하게 털어내고 나서 2차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외국인의 매집이 진행되게 되면 거래량이 일정하게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이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 12월부터 제가 DI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주님들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로봇용 감속기와 전동화 부품 확대가 되면서 이것이 외국인의 자금 유입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고 글로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산업 분야를 선택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DIC의 밸류체인, 그러니까 돈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성을 가진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판단했다라고 주주님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찍어드린 구간대 월봉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구간이죠. 이 구간이 지금 일봉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나서 이 횡보 구간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이 앞전에서 나왔던 거래량들, 여기서 한번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게 되면서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전고점을 돌파시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주주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비중 조절을 해서 다음번에 나올 상승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서 잡으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윗구간,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구간에서 정확하게 목표가를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백도현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 이름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라고 나오죠. 중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 일단 텔레그램 입장을 먼저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 히든주는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종목을 미리 바닥 구간에서 잡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세 종목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급등주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단타입니다.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추가적으로 중장기 히든주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등주 검색식과 투자교육 2부까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전부 다 눌러주시면 하나하나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DIC라고 적어서 주시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주님들께서 들고 계신 평단가를 남겨주시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